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서해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어야 했으나 북한의 개머리 지역의 해안포 1개 포문은 계속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해당 포문 안에 해안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머리 지역에 포문 하나가 열려있어 북측에 해명하라고 했다며 북측은 갱도 안에 해안포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 실장은 최종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냥 북한이 해안포가 없다고 말하면 아, 진짜 없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주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관을 지냈던 군 통비 통제 전문가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안포 문제는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며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 적대 행위 중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진 애들이 나를 자꾸 때리면 때리지 마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자, 또한 며칠 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강하고 공동수로를 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를 두고도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비핵화 때문에 만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하고 분위기 조성한 뒤에 이상한 합의서로 최전방에서는 북한군을 감시하는 GP철수, 하늘에서는 비행기 금지 구역 만들어서 정찰기도 못 뜨게 만들어 미국을 열받게 하고 또 해안에서는 해안포 문 다 닫아버리고 한강에서는 수로길 찾아 민간 선박과 군 선박이 구분조차 어려운 북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텐데 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북한 비핵화는 어느샌가 살며시 뒤로 빠지고 이상한 합의서를 이행한다며 이른바 군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북한의 동향이 감지되었습니다.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무장화 방침을 제시하고 전시태세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전시태세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 방침입니다. 자, 이에 따라 공장 직원들은 다음 달까지 교대로 생산 현장을 떠나 훈련소에서 전시태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알린 소식통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소식통은 청진시에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가 중앙이 제시한 군사훈련 일정에 맞춰 근로자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있으며 과거에는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 확인증을 돈이나 뇌물을 주고 받아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품과 의류 생산 공장에서는 일부 종업원이 2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생산 현장을 비우면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올해 안으로 전시태세 군사훈련 과정을 무조건 끝내라는 중앙의 지시에 주민의 불만이 크다며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도 현역 군관의 지휘 아래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전투훈련을 하고 있으며 훈련 강도나 내용 면에서 정규군에 버금가는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일 한미를 향해 군사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며 북남 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로 향한 현 정세의 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상대방을 자꾸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 조치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 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 소식을 전한 소식통의 말을 들으셨다시피 북한은 현재 내부에서 훈련 강도나 내용 면에서 정규군에 버금가는 전시태세 군사훈련에 주민들을 끌어들이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중지하라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리켜 마치 월남 패망 직전과 유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자, 잠시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 베트남에는 공산당원이 약 9,500명, 월맹에서 침투시킨 인민혁명당원 4만 명 등 전체 인구의 0.5% 정도의 공산분자 베트콩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하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학과 언론계를 장악하고 조직적인 반미운동, 미군 철수, 남남 갈등, 우익 지도자 암살 등 폭력 시위를 배후조정했으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새벽 2시 중부공원의 밀림지대를 뚫고 나온 월맹 공산군은 평화무드에 젖어 무방비 상태였던 월남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혼비백산한 월남군은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밤맷두를 순식간에 빼앗기고 병력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들은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 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나 구국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 세력의 지도자 짜노탄 신부는 중부월남 고원지대에 월맹군은 없다. 그것은 월맹군의 침략이 아니라 반민주, 반독재에 항거하는 민중봉기다라며 민중봉기를 공산침략이라고 매도하는 티우는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천주교의 유명 신부가 월맹군의 침략이 아니라 민중봉기라고 외치고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 전의를 상실한 월남군은 멘붕 상태에 빠져 허둥대다 반격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름이 지난 3월 26일 전략적 요충지인 다낭이 함락되어 중부 월남전 지역의 월맹군이 노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월남군 장성들은 살 길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떠났고 전투 때마다 지휘관과 장교, 사병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월남군은 50%의 병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시 월남보다 월맹이 훨씬 못 살았기 때문에 보급이 형편없었던 월맹군은 각지에서 월남군이 내팽개친 무기와 식량으로 무장하고 배를 채우면서 기세등등하게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이공을 포위한 월맹군의 대공세가 벌어지던 4월 28일 월남 공군 조종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산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륙한 F-5 전투기는 기술을 돌려 사이공 시내 대통령궁에 폭탄 2발을 투하하여 이날 취임한 두옹반민 대통령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2대의 A-37 공격기는 딴손역 공항과 탄약고를 폭격했습니다. 대통령궁에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는 공산군 진영으로 날아가 투항하고 전투기를 헌납했습니다. 그는 공산통일이 된 후 항공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4월 30일 아침 월맹 공산군이 사이공 시내로 진입하자 두옹반민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 라디오를 통해 전남 베트남군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정지하라. 본인은 베트남끼리 더 이상 불필요한 유혈을 방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남베트남군에게 현 위치에서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항복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거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도주하고 참모본부에 남아있던 유일한 장성은 구엔후안 준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오전 10시 30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예하 부대는 무기를 버리고 최초로 접촉하는 북베트남군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에 구엔후아는 월맹의 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베트남 전쟁 전 월맹은 10여 년 이상의 전쟁과 미국의 북폭으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월맹은 매년 100만 톤 이상 식량이 모자라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사이공 함락 당시 교민 철수를 위해 끝까지 남았다가 월맹군에게 체포되어 5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이대용 당시 주얼공사는 사이공을 점령한 월맹 공산군들은 하루 두 끼 식사에 부식은 소금뿐이었고 속옷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월맹군은 전차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화도 없어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은 샌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전투를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공군력과 미군의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장비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들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뿌락지였음이 드러난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 빈룽성 내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청사에는 월남 정부의 각 부처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진행된 극비회의 내용이 하루만 지나면 통째로 입수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엔 공산 간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해 있었습니다. 1967년 9월 3일에 벌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티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2위 득표를 한 야당 지도자 쭝띵주는 선거 유세에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며 반미 반전을 선동했었습니다. 자, 변호사 출신인 쭝띵주는 용공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자 나는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며 진실한 불교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유세 때마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반전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자, 개표 결과 그는 17.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했는데 그가 비밀 공산 뿌락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인 1978년입니다. 미국 FBI는 쭝딘주를 간첩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했고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평화 조약이 훌륭해도 우리의 힘이 적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막강한 지상군의 위협을 주한미군의 동맹에 의지한 채 근근히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이것마저도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굳건했던 한미동맹은 위태롭고 내부에서는 민주시민단체로 위장한 좌익들의 대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곳곳에서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사들이 때만 되면 남남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은 베트남 패망 전야의 모습과 완벽하게 닮은 꼴입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제2의 베트남 꼴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들이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